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밤낮 없는 투자 활동에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 이제 좀 더 건강한 투자를 위해 건강한 몸과 마음을 먼저 관리해 보시죠. 건강 수익 챙기는 코너입니다. 힐링 코너 돈이 보강, 민예은 한의사와 함께합니다. 건강 수익 챙기는 토요일에 돈이 보감, 이비양 한의원 민예은 원장 함께합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0025번님, 원장님 목소리가 좋으시고 친절한 말투에 아픈 곳도 나을 것 같아요. 다음에 만성 두통 한번 다뤄주시죠. 주식하다 보면 두통 달고 살지요. 유유해 주셨는데 진짜요.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두통 환자 정말 많습니다. 네, 준비해요. 네. 다음에 네. 하겠습니다. 하고 친절한 말투. 원래 좀 이렇게 좀 친절하시죠? 네. 네? 좀 성격이 좀 친절하시죠? 네, 그런가요? 아니 본인이 좀 알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렇죠. 아무래도 환자를 고치는 직업이니까 당연히 그렇죠. 네. MBTI가? MBTI 갑자기. 네. ESTP. ESTP. 네. ESTP. 제가 MBTI 뭐 잘은 모릅니다. 잘은 되세요? 모릅니다. 어떻게 저는 이제 비밀입니다. 이렇게. 네. 저는 ENFP예요. ENFP. 네. 네. ESTP. 네네. 우리 원장님 ESTP, 저는 ENFP. 갑자기 저희가 돈이보감 시간에 느닷없는 MBTI가 나왔는데요. 네, 성격 얘기가 나와가지고. 네, 원장님이 정말로 이제 서글서글한 친절한 어떤 말투와 목소리만 들어도 아픈 것도 나을 것 같다는 청취자 문자로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오늘은 투자 활동으로 누적된 피로, 스트레스로 인해서 안면마비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안면마비. 저희 목돈연구소 출연자 중 패널분 한 명도 대상포진이 걸렸었거든요. 한 두세 달 전에. 그런데 얼굴 쪽으로 대상포진이 올라왔고 네. 그 결과 이제 마비가 온 겁니다. 근데 다행히 풀렸는데 네. 안면마비, 입 돌아간다. 뭐 얼굴이 약간 좀 입 쪽이 주로 돌아가는 병인 거죠. 네네. 네? 사실 입뿐만 아니라 눈, 코 다 돌아가요. 네. 우리가 찬데서 자면 입 돌아간단 말, 우리 어른들이 많이 해주셨던 말인데 이게 구안아사라고 불리기도 하고 안면마비라고 이제 많이 불리죠. 그래서 찬 기운에 노출되거나 아니면 피로가 누적된 스트레스 상황 등의 요인에 의해서 이게 신경 면역력이 떨어진 경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안면신경에 침투해서 마비를 일으키는 건데 요즘에 이제 코로나 백신 후에 안면마비가 오신 환자분들, 확진 후에 안면마비가 오신 환자분들의 내원이 많으신 편이십니다. 이게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의 특징을 보면 이제 보통 이게 파산, 뭐 사기, 사위기, 뭐 주식 손실 같은 투자 손실, 경제적 스트레스랑 불면이 겹친 상황이 제일 많아요. 진짜 많고 우리가 뭐 잘 알려져 있는 뭐 영화 감독이자 코미디언이신 심영래님도 파산 경로 과정에서 안면마비 구안아사 많이 심영래 씨 그리고 뭐 최근에 그 가수 김윤아 씨도 뭐 번아웃으로 인해서 이제 안면마비 고생했다는 거를 이제 방송에서 이제 고백을 하셨었는데 예전에 방송하다 중간에 이렇게 안대를 가리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 가려져 있었지만 이게 입까지 돌아가서 이 새는 발음이 있거든요, 특유의. 그래서 저는 이제 보면서 안면마비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안면마비라 하면 우리는 입만 돌아가는 건 줄 알고 있는데 눈도 안 감기고 코도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사실은 너무 당황하시죠.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보통 전조 증상이 있는 경우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는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눈 한쪽이 이렇게 뻣뻣하고 전조 증상입니다. 지금 전조. 눈물이 이렇게 막 나거나 귀 뒤에가 욱신욱신 거리는 통증이 있거나 그러니까 혀 반쪽이 이게 환자분들 정확하게 느끼세요. 혀 딱 절반이 뭐 덮어 씌운 것 같다라고 표현하시거나. 그럼 양치를 할 때
흐르나요? 네네. 푸 이렇게 새요. 푸 하고 그래서 새요? 빨대도 하기 힘들어하시고 입에 오므리는 동작이 안 되니까. 오므리는 동작이 안 네. 되고. 그래서 국 먹거나 이제 국물 있는 음식 먹을 때 이렇게 안 돼서 다 이렇게 손으로 받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 그 전조가 나오고 실제 마비가 예, 일어나기까지 24시간. 그러면 이건 전조 증상이 아니라 이거는 이거는 그냥 정말 갑자기 찾아와서 갑자기 네, 환자분들이 정말 많이 당황하시죠. 갑자기 얼굴이 막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매우 놀라고 당황하는 상태가 돼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유를 좀 볼까요? 이유는 우리 한의학에서는 왜 이 병이 오냐? 역시 네. 면역력. 네. 또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 의학에서도 이 원인이 된 거를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했어요. 안면마비. 네네. 그러니까 물론 병리 기전에서 제일 잘 나와져 있는 건 뭐 바이러스가 안면신경에 침투해서 나타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가 어떤 물론 선행 질환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대상포진이 직접적으로 거기를 건드렸다거나 아니면 염증이 그쪽으로 퍼져서 실제로 거기를 건드렸다거나 뇌혈관이 좀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뇌 안에 문제가 있어서 바깥으로 이제 신경이 마비가 됐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이런 안면마비는 사실 많이 흔하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갑자기 오는 이런 저희 그 전문용어로 특발성 안면마비라고 하거든요. 헉하면서. 특발성 안면마비라는 것은 선행 질환 없이 어떤 요인이 특정 너 이것 때문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 원인이 없이 갑자기 오는데 근데 그 환자분들 보니까 인터뷰를 해보면 인터뷰 해보면 당연히 신경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스트레스 상황에 너무 노출이 됐다든지 제일 아까도 괴로움, 수면, 잠 못 자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실제로 피곤하면서 생기기 때문에 인생의 고난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럼 환자분들 중에서 그냥 막 너무나 좋은데 잠도 잘 자고 막 이런 분이 안면마비로 올 경우는 없는 거네요. 네, 거의 없어요. 그런 경우는 있어요. 폭음. 술 너무 많이 먹고 술 너무 많이 드시고 갑자기 그런 경우는 있어도 기본적으로 환자분들 보면 다 오랫동안 쌓이고 괴로움과 거기 터지는 경우죠. 자, 이제 안면마비가 오면 안 되겠지만은 이제 왔습니다. 그런 전조 증상, 입도 안 모아지고 이러다가 이제 왔어요. 한의원에 찾아 이제 갑니다. 치료는 어떤 식이 이제 가장 그냥 침 딱 떠오르죠. 바로.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당연히 침 맞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으세요. 네, 저도요. 다들 모르죠. 침 맞으러 가자. 침 맞으시. 그래서 당연히 침 치료 들어가고 특히 그 안면신경 뿌리가 되는 그 혈자리에 뜸을 뜬다라고 이제 동의보감에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렇게 연기나게 뜸을 뜨거나 그러진 않지만 전자뜸이나 이런 온열기구 사용해가지고 그 부분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약침 치료라고 해서 우리가 약의 그 주사의 형태로 만들어서 그 부분에 이제 약침을 넣어주기도 하고 또 그 약으로는 백부자나 백감장 등을 활용한 한약 처방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침, 그다음에 뜸, 약침, 그다음에 약침, 전자뜸, 그다음에 먹는 약으로는 백부자, 백강잠이 있는데. 백부자 백강잠은 뭐 이건 좀 좀 생소하실 텐데 이게 이제 신경세포 재생이나 또 신경 영양인자 단백질을 막 증가시키는 효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안면신경끼리 복부곡후되는데 효과가 있어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약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두 가지 약을 포함해서 이 환자가 예를 들어서 과음으로 인해서 구안화사가 왔다. 그러면 주독을 풀어줄 수 있는 약이 보조로 들어가고 술독. 그리고 피로 때문에 이 구안화사가 왔다라고 판단이 되면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약 들어가고 스트레스가 마음의 괴로움 그렇다 그러면 화병을 풀어줄 수 있는 약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 환자분의 병의 원인이 되었던 몸의 상태에 맞게 좀 이렇게 맞춤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병을 풀어주는 약도 있나 봐요. 네, 화병을 풀어주는 약 있죠. 공황장애, 우울증, 화병 각각 다 약이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고칠 확률 그러니까 이게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이제 침하고 전자뜸하고 약 먹고 이러면
좀 그래도 다들 돌아오시나요? 아니면 이것도 힘겹게 막 또 가야 되는 건가요? 이거 어느 정도 알아야 되나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기간.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완치율이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70% 정도 돼요. 그래서 3명 중에 1명은 빠르면 한 달 안에 가볍게 후유증 없이 지나가고요. 한 명은 수개월 거쳐서 가는데 약간의 이 후유증이 남기고. 그럼 수개월이라면 3개월 이상? 3개월, 6개월 뭐 이렇게 가시고 나머지 1명은 이제 평생 가게 됩니다. 이 안면마비 그 상태에서. 그래서 그러면 잠깐만요. 그 완치율이 70%면 30%는 네,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데 따르면 평생 가요? 네. 이게 신경이라는 게 뇌졸중이랑 똑같아요. 우리가 뇌경색이나 뇌졸중이 오게 되면 신경이 어느 정도 회복되느냐에 따라서 후유증이 남기잖아요. 이것도 신경에 문제가 생긴 거이기 때문에 신경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 있냐에 따라서 그만큼의 기능 차이가 있게 되는 거예요. 후유증으로. 근데 이게 다른 부분이 아니라 얼굴이다 보니까 이제 환자분들은 많이 괴로워하시게 되죠. 그래서 그래서 초반에 되게 잘 그걸 진단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 환자가 어쨌든 그 3분의 1의 확률로 들어가지 않도록 그건 되게 초반에 제대로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마비 정보에 따라서 안면마비 단계가 또 나뉘거든요. 그리고 찾아온 시기가 다르고 또 안면마비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질환이나 몸의 상태에 따라서 이게 다르니까 이것들을 종합해서 이 사람의 신경 퇴행하려 그러니까 얼마나 손상이 되었냐에 따라서 이제 조금 예후를 정해드리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신경이 가장 최대한 우리 모든 신경 질환들이 골든 타임이란 게 있어요. 초반에 많이 나아져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굳어지기 전에. 굳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최대 3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3주 안에는 정말 집중해서 우리가 후유증이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좀 집중적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 그래서 3주 안에 이제 입이 이쪽으로 한쪽으로 축이 완전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데 얘가 이제 조금씩 가운데로 오는 게 보이면 그래도 이 환자는 예후가 조금 좋은 편이다라고 하고 3주 동안 계속 치료를 했는데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럼 3개월 가야죠. 네, 그러면 이제 이 환자분들한테 미리 환자분은 조금 더 오래 걸리실 거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조금 더 강한 자극을 뭐 일반 침 치료만 하던 것을 뭐 전자침을 더 이렇게 해서 자극량을 세게 해주고 뭐 이렇게 한다든지 추가적인 그런 치료들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최대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6개월 후에도 변화가 없고 뭐 1년 후에도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이 신경세포가 완전히 다 살아난다는 것을 기대하지는 않고 지금 현재보다는 어떻게 표정을 조금 더 낫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후유증 치료로 아예 다른 치료로 넘어가게 돼요. 후유증 치료? 네, 후유증 치료로 다른 치료로 넘어가게 돼서 그래서 이게 막 흔한 질병은 아니지만 이게 그래도 근데 일주일 이렇게 확 돌아가는 경우는 솔직히 좀 많이 피곤하면 좀 많이 있는 거 아닌가요? 일주일 다 확 돌아가. 그러니까 흔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 경험은 좀 하지 않습니까? 안면마비가 막 너무 못 자고 일한다거나 이럴 때. 네네. 그러니까 안면에 보통 안면마비가 오기 전에 그 전에도 내가 피곤할 때마다 얼굴에 뻣뻣함을 느꼈어요. 뻣뻣함. 제가 맞아 뭐예요? 뻣뻣함.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말한 전조 증상이라는 건 정말 그 질환이 바로 오기 직전인 거고 이제 평상시에 그런 것들을 느끼신다는 것은 아무래도 그 부분이 많이 조심하셔야 된다. 약해지는 경우여서 많이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먹거리로 한번 가보죠. 차 우리 주로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안면마비나 이런 쪽에 좀 좋은 차 음식이 있다면요? 이게 좋은 음식 말해드려야 되는데 네, 이게 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염증을 더 안 일으키는 환경이 중요한데 이것도 결국 염증이구나. 네. 근데 이제 한의학적으로 오미가 있거든요. 맵고 뭐 달고 시고 뭐 이런 5가지가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너무 과하게 요즘 뭐 막 매운 거 엄청나게 드시고 하시잖아요. 그럼 맵고 짜고 단 거 특히 단 것도 위장 안에서 염증을 막 유발해요. 그래서 특히 안면마비 같은 경우에는 안면마비에 흐르는 경락이 위장 경락에 흐르거든요. 그게 뭐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간경락 있고
그 담경, 그러니까 오장육부에 각각의 경락이 있는데 경락이 있죠. 경락이 있고 그 경락마다 하는 기능들이 다른데 얼굴 안면마비와 관련된 이 부위가 위장 경락에 흘러요. 아, 위와. 네, 그래서 얼굴인데 왜 위와 연관이 있어? 라고 좀 생소하실 수 있지만 한의학적인 이론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의 문제가 그 위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얼굴의 순환을 편안하게 해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위장 경락에 제일 안 좋은 것들이 이제 속을 차게 만드는 음식들 중에서 이렇게 차가운 그 생야채, 생과일, 생해산물 제가 안면마비 오신 환자분들은 이 세 가지는 당분간 끊어라라고 얘기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는요? 안 되죠. 안 되죠. 네, 얼음 네. 이런 것도 차가우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최대한 조금 치료 기간만이라도 아니면 내가 좀 얼굴 좀 뻣뻣하다 이렇게 할 때 그때만이라도 조금 피하시고 이게 좀 익힌 음식. 뭐 간이 세지 않은 담담한 거, 간 이렇게 막 세지 않은 자극적이지 않은 걸로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 잠이 진짜 중요합니다. 잠이 10시부터 2시까지의 닥터 호르몬이 나오는 그 잠이 너무 중요합니다. 저희가 오늘은 아니지만은요. 제가 지금까지 우리 민예은 원장과 함께하면서 잠이 거의 솔루션일 때가 많아서 잠 잘 자는 법 이런 거 있나요 혹시? 잠 잘 자는 법 준비해야겠네요. 그것도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진짜 잠 잘 자는 법 필요할 것 같아요. 진짜로 제 생각에 그 안면마비도 잘 보면 그게 쌓인 거잖아요. 피로가. 네. 그렇죠. 자는 동안 거의 제 몸이 다 치유 과정을 겪는데 잠을 제대로 못 잔다는 것은 내가 정상적으로 겪어야 할 치유 과정의 시간 자체를 주지 않고 계속 몸을 굴리는 거여가지고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생활 속의 습관도 함께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얼굴이 뻣뻣하고 뭐 이런 증상이 왔을 때, 왔을 때 이제 보통 이거 뻣뻣하게 막 여기 막 누르시거든요. 사실 여기 누르는 거는 크게 도움이 잘 되지가 않고 얼굴 누르지 마요. 네, 얼굴을 직접적으로 이제 구안화사가 왔다거나 이제 전조 증상이 있을 때 조금 더 효과적인 것은 얼굴보다는 이 뒷목, 얼굴보다는 뒷목 그리고 특히 얼굴 여기 이 뒤에 있는 이 머리 통뼈라고 해야 되나요? 이 뼈와 목이 만나는 그 부위, 그 부위가 가장 효과적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마사지해주고 풀어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안면 순환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이제 측두근이라고 큰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안에 뭐 두통에 좋은 거 맨날 마사지 나오죠. 거기서도 같이 나오는데 거기가 뭐 두통이나 안면마비나 다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가 이제 안면 혈액순환 상태를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여기 풀어주시면 뭐 안면 신경에도 너무 좋고 그리고 뭐 아침에 얼굴 부었을 때도 가장 효과적이고 이렇게 빨리 돌려주니까요. 그래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안면마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비한 한의원 민예은 원장 함께했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